영국 BBC가 한국 공군이 세계 전투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KF-21 외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KF-21 공동개발에 참여할 최종 3개국이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는 물론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결단을 내리자 프랑스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교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KF-21은 본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기로 한 프로젝트였으나 인도네시아가 잦은 지불 연기와 기술 이전 요구를 지속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수출을 위해 새로운 공동개발국을 모색했고 결국 유럽 및 중동 지역에서 강력한 협력국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BBC는 KF-21 이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한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최종 합의에 따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투기 개발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의 기존 전투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이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자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라팔과의 경쟁 구도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특히 유럽 시장 내에서 KF-21 라팔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국 전투기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초기부터 참여했지만 지속적인 재정 문제와 기술 이전 문제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번 최종 합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외되면서 현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KF-21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KF-21은 안정적인 개발 및 양산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수출 가능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BBC는 KF-21 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한국 공군의 기술적 우위와 생산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KF-21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핵심 전투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 수출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전투기 시장의 기존 강자들도 KF-21의 영향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산업계의 경쟁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F-21이 성공적으로 양산되고 수출이 본격화되면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방산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KF-21 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와 방위사업청이 K방산 수출 핵심으로 떠오른 KF-21 전투기의 부품 원자재 국산화와 안정적인 수입선 확보 등 현안에 능동 대처하기 위해 인관군이 참여하는 수출원팀을 꾸리기로 했다. KF-21 엔진 등 부품과 알루미늄 등 원자재 국산화에 나설 경우 경남 연관기업의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구영 KAI 대표와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지난 16일 사천 KAI 본사에서 만나 KF-21 원자재 부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수출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이같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국내외 정세 변화,
부품 단종 등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K방산의 핵심 수출 주력 제품으로 부상할 KF-21 위 양기관 간 수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기관은 이날 KF-21 엔진과 AESA 레이더 등 부품 국산화와 알루미늄, 스틸, 복합재 등 원자재 국산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방안, 원자재 부품의 국산화, 관련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UAE, 필리핀 등 KF-21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방사청 미래전력본부를 중심으로 KAI, 공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수출 현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경호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KF-21 이 국가안보 강화와 K방산 수출의 핵심 주력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부가가치 향상, 관련 지역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 파이널 라운드 들어간 KDDX 수주전 HD 현대 vs 하나오션 14년 분쟁 4달 종지부 비즈 360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건조사업자 선정을 두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최종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례적으로 2개 업체의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 최종 결정은 방위사업청의 손에 달리게 됐다. 양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우선 방사청 결정을 기다릴 계획이다. 관행에 따라 자사가 수혜계약을 해야 한다는 HD 현대중공업과 관행을 따를 명분이 없어졌기에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하나오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사일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업체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 8천억 원을 들여 6000T 톤 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국책사업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번 산자부 결정으로 양측 경쟁이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다시 방사청으로 공이 넘어간 셈이다. 방사청은 오는 3월까지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와 사업 방식 등을 결정한다. KDDX 최종 사업자도 이르면 3월 선정될 전망이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KDDX 건조는 방산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계기가 될 수 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전투체계에 모두 국내 기술을 적용하는 최초의 국산 구축함이다. 이지스 전투체계란 선박 한 척으로 다수의 항공기와 미사일, 잠수함까지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이른다.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우선 방사청 결정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HD 현대중공업 측은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건조까지 하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함정 건조의 첫 단계인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는 초도함 건조까지 하는 것이 관례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본 설계 업체가 수혜계약까지 맞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아래 방사청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HD 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 설계를 수행해 사업 입찰까지 추진해왔다. 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 설계 오른쪽 화살표 기본 설계 오른쪽 화살표 상세 설계 오른쪽 화살표 초도함 건조 오른쪽 화살표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하나오션이 사업체 지정을 신청했다. 반면 하나오션은 기존 관행에 따를 수 없는 변수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방사청이 지난 2018년 의결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의 제안 요청서에는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23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HD 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가 이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하나오션 입장이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모든 사업은 경쟁 입찰이 기본이라며 HD 현대중공업은 규정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KDDX 사업 역시 경쟁 입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이 2011년 해당 사업을 시작한 이래 양사는 올해까지 14년에 걸쳐 경쟁을 이어왔다. 양사 갈등은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졌다. 2023년 11월 대법원이 HD 현대중공업 직원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하나오션은 HD 현대중공업에 입찰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대표나 임원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 현대중공업의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하나오션은 지난해 3월 HD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사건의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으며 이에 맞서 지난해 5월 HD 현대중공업은 하나오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HD 현대중공업의 고소 취하 및 하나오션 고발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관련 법적 의혹이 해소된 만큼 원칙대로 방위사업법령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오션은 해당 고발을 취하한 것과는 별개로 HD 현대중공업의 단독 수혜계약 자격은 박탈됐다는 입장이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기밀 유출에 대한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까지 내린 만큼 경쟁 입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3. 미국 대만 방어 능력, 중국 군사력 급성장으로 약화. 미국의 대만 방어 능력이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으로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공호이디-형을 25척 배치하고 스텔스 전투기 J-20을 대량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가하면서 대만 침공 위협을 가하고 있다. 채텀하우스의 중국 전문가인 윌리엄 매튜스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워싱턴의 대만 방어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3일 현지 시각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시진핑 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며 레드라인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만 봉쇄를 시뮬레이션하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군, 공군, 로켓군, 해안경비대 간의 공조훈련이 강화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다. 중국은 특히 올해 들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회색지대 작전이라 불리는 무력 사용 임계점 이하의 군사 압박과 협박 전술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 이후 실시된 군사훈련부터 2024년 친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을 견제하기 위한 합동검 훈련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자국의 군사력과 의지를 지속 과시하고 있다. 매튜스 연구원은 중국의 군 현대화는 강한 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는 대만 분쟁에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수십 년간 이를 준비해왔으며 이미 힘의 균형이 모호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회색지대 작전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어떠한 조치도 전면적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다.